예,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학습 흥미 검사의 활용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 시간에는 학습 흥미 검사의 이론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학습 흥미 검사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실제 상담 장면이라든지 교육 장면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전 시간에 배운 그 내용 중에서요, 마지막 장에 배운 거 검사 결과의 해석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검사의 점수는 T점수로 이제 표시되고요. T점수는 평균 50, 표준 편차 15로 환산한 표준 점수입니다. T점수는 100점에 가까울수록 해당 특성이 매우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10에 가까울수록 약한 것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점수는 30점에서 70점 사이에 이제 분포하거든요. 그리고 50에 가까운 점수는 대체로 이제 보통의 범위에 속한다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타당도 척도의 이제 해석에서요. 타당도 척도는요. 검사 결과 해석에 앞서 검사 결과가 신뢰로운지를 이제 먼저 이제 검토해야죠. 검사 수행 신뢰도는 무응답수와 긍정 반응률, 부정 반응률로 이제 표시된다는 거고요. 전 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밑에 학습 흥미 검사 그 척도의 해석에서요. 그 중간 단락에 보게 되면은 교과별 학습 흥미와 학습 유형별 흥미의 T점수를 기준으로 A, B, C, D, E 5등급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실제 검사 해석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검사 결과를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중요한 부분이고, 그 내용이 서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가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흥미 검사는 어린이들의 학습 흥미를 학습 유형별 흥미와 교과별 학습 흥미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교사나 부모들을 위한 교육 지도의 자료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자신의 흥미에 대해 쉽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학습 흥미는 적성 및 학습 성취와 다소 간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학습 흥미의 탐색은 어린이의 교육 지도 및 상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자신의 진로 발달의 방향에 대한 인식을 갖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본 검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초등학생의 교육 현장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학습 흥미 검사를 통해서 어린이들 각자의 흥미를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학습 흥미 검사는 어린이들을 선발하거나 분류하기 위한 검사가 아닌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좀 더 편안하고 즐겁게 학습함으로써 보다 긍정적이고 만족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자기 이해를 위한 검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전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집단 내의 흥미의 상대적 위치뿐만 아니라 개인 내 흥미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각 개인별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체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인 흥미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체 집단 내에서 개인의 흥미의 정도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개인 내적으로도 어떤 흥미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밝혀주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어린이들이 학습 흥미를 학습 유형별 흥미와 교과별 학습 흥미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교사나 부모들을 위한 교육 지도의 자료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자신의 흥미에 대해 쉽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넷째, 학습 흥미 검사는 적성 검사와 기능적으로 밀접한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거죠.
흥미는 학습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데도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어떤 영역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장래에 어린이가 갖게 될 진로와 직업에 대한 인식과 결정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의 흥미 영역을 발견하고 파악하는 것은 어린이의 장래 진로와 직업 지도를 위한 진로 교육의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게 되면은 이 학습 흥미 검사를 학생들에게 시키고 나서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 학습 결과지를 만들었을 때요, 첫 번째, 선생님들께서 이 아이에 대한 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아이가 어떤 영역에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까 교과목별 흥미와 그 학습 유형별 흥미로 나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이 아이가 창의성 흥미가 많은가? 아니면은 뭐 외국어 영역에 그 흥미가 많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각 부분들에 대한 흥미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게 돼 있고요. 두 번째가 그거에 따라서 그 아이가 어떤 영역에 높냐 남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에 보게 되면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상 5학년, 6학년에 보게 되면은 그 생활기록부에 진로 지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것이 이 학습 결과지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것을 진로하고도 연결시켜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흥미는 좋고 나쁜 것이 없으므로 검사를 통해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흥미를 긍정적으로 발달시켜 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요, 어린이들의 흥미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제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거죠. 그 뒷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은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새로운 활동들을 시도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함으로써 흥미를 개발해 나갈 수 있습니다. 흥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또 어떤 분야에서 보상을 받는 경험이 쌓여져 감에 따라 점차 명확해져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는 불변하진 않지만 굵은 줄기는 수년 동안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이가 지나치게 무관심하게 여기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 영역과 관련된 새로운 경험과 활동에 접할 수 있도록 이제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육하고 지도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반적인 학습 흥미 검사의 활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 이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 해석지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해석지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상담을 하고 진로 지도를 하고 교과 활동에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참고문헌 뒤에 나와 있는 학습 흥미 검사 개인 분석표라는 그 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학습 흥미 검사 개인 분석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학습 흥미 이제 프로파일이라는데 선생님들 찾으셨습니까? 예.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앞에서도 언급한 내용이 이제 중복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파일은 T 점수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표준 점수입니다. T 점수가 66점 이상이면 흥미도가 매우 높은 것이며 34점 이하이면 흥미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교과별 학습 흥미도는 각 교과별 학습에 대한 흥미 정도를 나타내며 학습 유형별 흥미도는 학습 장면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학습 유형과 학습 양식에 대한 선호도를 알려주는 지표인 것입니다. 검사 수행 신뢰도의 긍정 응답률이나 부정 응답률이 90% 이상이거나
무응답이 10개 이상이면은 검사 신뢰도가 이제 의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검사를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아동들에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자기가 해당되는 난에 검사를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아동들도 이해를 하고 잘 마킹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요. 그 개인 분석표에 교과별 학습 유형별 나오죠. 거기에 보면은 그 나중에 검사를 하고 나게 되면요. 그 별표가 찍힐 것입니다. 34점 미만이 되면요. 매우 낮다에다가 이제 별표가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66점 이상이다. 그러면은 매우 높다에 이제 별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이 녀석이 언어 흥미가 매우 높구나. 수학 흥미는 어떻구나. 그것을 보고 나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그 밑에 보게 되면 검사 수행 신뢰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긍정 응답률과 부정 응답률 그리고 무응답수가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 스타일 및 진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유형별 흥미도의 T점수가 높게 나타난 영역이 자신의 학습 유형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사고형 흥미가 높다면 사고형 스타일에 해당되며 모든 영역의 점수가 고르게 높다면 통합형 학습 스타일에 이제 해당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습 스타일 및 진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요. 시간상 사고형과 통합형만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고형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반복과 암기식 공부보다 학습 내용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해석, 종합, 이해, 의미화하고 응용하는 학습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애매한 것을 배우기를 좋아하고 언어적 개념 학습, 추론적, 추리적 학습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고형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그 진로 선택에 있어서 번역, 저술, 변호사 등의 전문직이나 이론적, 기계적, 기술적 분야의 직업에 흥미를 이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요, 이 사고형이 높이 떴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이것이 맞다, 이런 직업이 맞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경향이 많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본 결과 해석지를 가지고 그 아동이 그 사고형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얘는 무조건 사고형이야 이렇게 단정 짓지는 마시고요. 그런 부분에 이 아동이 굉장히 높은 경향성이 있다. 그럴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편하게 더 오히려 지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 이제 통합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통합형을 보게 되면요, 그 다방면의 학습 활동에 대해 고루 높은 관심과 흥미를 이제 보이는 경우인데요. 사고적, 감성적, 탐구적, 사회적, 창의적 학습 유형 등 전반에 걸쳐 높은 흥미를 가지고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의 학습 활동에도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임한다는 거죠. 그에 따라 좋은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많고요. 이 학생들은 전문직, 기술직, 예술가 등 다방면의 직업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습 흥미 검사, 초등학생용 학습 흥미 검사를 실시한 후에 이것을 갖다가 이러한 상담 장면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생활 기록부를 보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진로 지도 그 항목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에다가 이러한 내용을 기술해 주시게 되면은 그 학생들에게 장래의 희망이라든지 직업에 대해서도 탐색할 수 있는 인식하고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성형, 탐구형, 사회형, 창의형은 한권 선생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은 3번 각 교과의 하위 영역별 학습 흥미도라고 해서 나와 있거든요. 교과별 학습 흥미를 하위 영역별로 자세하게 나누어 어떤 영역에 흥미가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여기에서요,
그 검사 결과를 이제 보게 되면요. 별표가 이제 하나면은 이제 흥미가 이제 낮다는 걸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별표가 2개면 이제 보통 중간 정도가 되겠고요. 별표가 3개면은 흥미가 이제 굉장히 많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위 영역별 일반 특성이 있거든요. 교과목별로 이제 쭉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언어 흥미 부분 중에서요. 말하기, 듣기, 쓰기, 그리고 읽기, 국어지식, 문학, 외국어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고요. 수학 흥미에는 수화, 연산, 도형, 측정, 함수, 문자화식, 확률, 통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7차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그 체계에 맞게 분류해서 각 교과의 하위 영역별 학습 흥미도를 이렇게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서술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도요 쭉 보시고요. 실과 흥미까지 이렇게 쭉 그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선생님께서 보셔도 이해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실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4, 그 상담 및 지도 방법 나와 있는데요. 그 본란은 T 점수를 기준으로 학습 흥미의 정도를 종합하여 5등급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 5등급으로 나누는데요. 아까는 그 별표 셋, 둘, 하나로 나눴고요. 이번에는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A는 매우 높은 흥미로 나타낸다고요. B는 높은 흥미, C는 보통, 그리고 E는 아주 낮은 흥미 이렇게 선생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상담 및 지도 방법의 내용을 참고하여 각 흥미 영역에서 나타난 등급에 따라 어린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요, 먼저 어린이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영역을 인정하고 개발해 가면서 흥미 없어 하는 영역에 차차 이제 관심을 갖도록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흥미라는 것은요, 특히 이제 학습 흥미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개인의 흥미가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학생들이라는 것이요, 선생님이 어떤 흥미를 가졌냐에 따라서 따라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학년 몇 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음악에 굉장히 재능이 있으시다. 그리고 재밌게 하신다. 그러면은 음악 교과에 흥미가 조금 없던 학생들도 그 음악에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가지고 굉장히 참여하는 경우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흥미가 낮다 해서 그냥 낮다라고만 하지 말고 흥미도 변할 수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조금 더 격려해서 아주 낮은 흥미라고 해서 너는 그쪽에 흥미가 없으니까 너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조금 더 흥미를 높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상담 및 지도 방법은 그 밑에 자세하게 해석지에 돼 있으니까요. 그 선생님들께서 이 결과 해석지를 가지고 그 학생이 A가 됐다. 언어 흥미의 A다. 그럼 이 녀석은 외국어 영역과 국어 영역에 실력이 있구나. 실력이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능력 검사가 아니니까 이 녀석은 흥미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사고형 흥미냐, 감성형 흥미냐, 탐구형 흥미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결과 해석지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잘 안내해 주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요. 학습 흥미 검사에 이제 결과 보기 해가지고 쭉 나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검사의 T점수는 대부분 30점에서 70점 사이에 분포합니다. 70에 가까운 점수는 매우 높은 점수이고 30에 가까운 점수는 낮은 점수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이제 선생님들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먼저 검사 결과가 신뢰로운 것인지를 검토하고 학습 교과별 흥미와 학습 유형별 흥미 정도를 이제 살펴본다는 거죠. 그리고 각 하위 척도의 개별적인 점수와 함께 다른 하위 척도 점수들의 관계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당도 척도의 특성과 그 밑에 보게 되면은 학습 유형별 흥미 특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습
유형별 흥미 특성 중에서 사고형 흥미 중에서 특성은 어떻다, 높은 경우는 어떻다, 낮은 경우는 어떻다 이렇게 자세하게 검사 해석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요, 3. 교과별 학습 흥미의 특성 이래가지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특성은 언어 흥미에서 특성은 어떻다, 그리고 높은 경우는 어떻다, 낮은 경우는 어떻다. 그 옆에 해석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상담 및 지도를 해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맨 끝부분 5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선생님들 저와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의 학습과 진로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흥미검사 하나만으로 어린이의 학습 지도와 진로의 방향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검사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단정 짓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에 대한 다양한 자료 수집과 관찰, 상담을 통한 총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적이 우수한 어린이는 대체로 긍정 응답률이 높고 대부분의 과목에서 높은 흥미를 보이고요. 반대로 부진한 어린이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낮은 흥미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어린이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학습과 진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검사 결과에 대한 그 강의를 마치면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이 검사지 우리나라 학부모들이라든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떤 점수가 어떻다, 이 점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가지고 어떻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것은 단지 참고용으로 해주시고요. 더욱더 점수가 낮은 경우 격려해 주셔서 좀 더 흥미가 높다라든지 조금 더 그런 쪽에 자기가 부족한 쪽에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격려해 주시고요.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하면은 그것은 사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높은 경우니까 더욱더 격려해 주셔서 그 학생들이 조금 더 그 학습이라든지 아니면은 학습 유형별이라든지 어느 쪽이라든지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선생님들께 강의를 마치면서요, 다시 한번 선생님들께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